자, 1.4장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장은 exactness를 이용해서 exact한 ODE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의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좀 나누고, 자, sin x cosine y dx 플러스 cosine x sin y dy는 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부분 m이라고 놓고 요 부분 n이라고 놨을 때 맨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다? exact하냐?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exact한지 먼저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x니까 m을 y에 대해서 미분한 게 뭐랑 같아야 된다? n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같아야 된다. 이게 exact한 조건이죠. 그래서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sin x는 그대로 있고 cosine y만 미분이니까 sin y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가겠고요. 이쪽은 x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cosine x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sin x. 그 다음에 sin y는 그대로죠. y. 이쪽 어떤가요? 두 개가 같죠? 그러므로 exact 이퀘이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exact 이퀘이션 푸는 방법을 쓰면 되겠구나. 자, 요게 m이라고 그랬죠? m은 뭐라고? 근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그쵸? 여기가 dx니까 요 부분이 토탈 디퍼런스에 의하면 m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가 뭐다? sin x cosine y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u랑 x랑 y랑 변수 분리가 된 거니까 라운드 u는 sin x cosine y dx 이렇게 변수를 분리할 수 있고 양변을 적분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u는 어떻게 된다? sin x를 적분한 거니까 cosine x의 마이너스 cosine y 플러스 c 적분상수 c. 그런데 얘는 적분상수긴 하지만 x에 대해서는 적만 상수인 거니까 얘는 y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n은 뭐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코사인 x sin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 나온 u는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코사인 x sin y의 dy. 그쵸?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x는 그대로 있고, 그쵸? sin x만 코사인 없어져. 자리가 없다. y로 바뀌고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플러스 c, 여기 c1이라고 하고 c2. 근데 얘는 상수지만 y에 대해서만 상수다. 그래서 x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같으면 되죠. 요거만 같으면 요 앞에 거는 여기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랑 같으면 돼.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같으려면 얘네가 뭐 해야 된다? 똑같이 C라는 보다 상수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U는 결국에 그래서 U는 마이너스 코사인 X 코사인 Y 플러스 C 스타는 C. 요 부분이 결국에 뭐다?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코사인 x, 코사인 y 플러스 c는 0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4.3번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4의 9, 1.4의 9 한번 풀어봅시다. 이건 조금 복잡하지만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아. 2의 2x 2 코사인 y dx 빼기 sin y dy는 0, y0가 0. 얘는 초기값이 있는 문제네요. 먼저 이 부분이 m, 이 부분이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은 2의 2x 2 코사인 y, n은 뭐다? 마이너스 2의 2x sin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밝혀야 되는 게 뭐야? 라운드 y, 라운드 m. 여기 dx니까 라운드. 이게 뭐랑 같아야 돼? 라운드 x, 라운드 n 이랑 같은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의 2x 코사인 x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y, 코사인 y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y. 얘를 미분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의 2x 사인 y. 두 개 같아? 같죠? 두 개가 같으니까 어떻다? 이거는 이그젝트 이퀘이션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풀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y 라운드 x분의 라운드 m이 2의 2x 2의 코사인 y. 요거를 풀어야 되죠, 먼저. 그러니까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m은 뭐다? 다 잘못했네요. 이게 m이 아니라 u죠, u. 이게 m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u는 뭐다? u는 이것의 x에 대한 적분. 그래서 2 코사인 y는 그대로 나오고 2x만 적분하니까 2분의 1, 2의 2x 플러스 c. 근데 이 c는 뭐 y에 대한 함수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똑같이 n은 뭐지? 라운드 y 네 요거는 요거죠. 2의 2x sin y. 그쵸? 그러니까 u는 여기서 나오는 u는 보다 얘를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의 2x 그 다음에 코사인 y. 그쵸? 근데 사인을 적분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c2 얘는 x에 대한 식이다. 그렇죠? 얘랑이 같으면 됩니다. 근데 요거 2분의 1 나눠지고 요 부분이랑 같죠? 그러니까 얘가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어떨 때 같으면 된다? c가 1일 상수일 때 같으면 된다. 그래서 C1은 C, C2도 C가 되면은 상수가 돼서 다 같아진다. 그래서 자, 이걸 정리해서 풀어보게 되면은 짠 어떻게 된다? 까먹었다. 뭐였죠? 2의 2x 코사인 y 플러스 c는 u가 되고 요게 c 스타로 합시다. 요게 이제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2의 2x 코사인 y는 c 요게 바로 뭐다? 솔루션이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y0는 0이라는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x에다 0을 넣었을 때 2의 0 코사인 y 값이 c인데 이때 x가 0일 때 y 값은 뭐가 돼야 된다? 0이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얘도 0이어야지 된다. 코사인 0은 1이죠. 그러니까 2의 0 곱하기 1, 2,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얼마?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솔루션은 뭐다? 2의 2x 코사인 y는 1. 요게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4.9였습니다. 자, 1.5의 17번은 오늘 수업 시간에 해준 거랑 같은 문제예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 2차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y1이 솔루션이고 y2가 솔루션이면 y1 플러스 y2도 솔루션이다 라는 걸 풀었죠? 이 문제는 1차 미분 방정식에서 해당하는 거예요. 1차 미분 방정식도 선형 방정식이라면 y1이 솔루션이고 y2가 솔루션이면 뭐다? y1 플러스 y2가 솔루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선형 미분 방정식일 때 이건 뭐라고? Superposition Theorem 혹은 Linearity Theorem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미분 방정식, 선형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Linear Ordinary Differential ODE, 그러니까 Linear ODE, LODE, Linea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그런 프로퍼티입니다. 그런 프로퍼티입니다. 그런 성질이에요. 그래서 y1이 솔루션이고 y2가 솔루션이면 y1 플러스 y2도 솔루션이다. 어떻게 증명한다?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 집어넣어 본다. 그러면은 1.5-17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5-31번 뉴턴스 로 오브 쿨링. 이거는 앞에서 했던 example 6번 문제랑 아주 동일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지고요. 미분 방정식만 정확하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자, 답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미분 방정식은 example 6을 한번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31번을 다시 풀어주는 게 인지상 도의일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미분 방정식부터 세워야 되겠죠? 템퍼러처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example 6에서 배운 게 뭐냐면 T'은 그러니까 뭐 다시 하면은 시간에 대한 온도의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 뭐에 비례한다? 지금 현재 온도와 주변 온도의 차이에 비례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요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T는 K, T 빼기 주변 온도가 뭐죠? 이 문제에서 룸 템퍼러처는 60도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푸는 거예요. 변수가 분리가 확 되죠? 그래서 T 빼기 60분의 1 DT는 K, DT 이렇게 되고 양면을 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그 T 빼기 60이 뭐가 된다? KT 플러스 C가 되고 로그를 없애버리면 T 빼기 60은 exponential KT 플러스 C인데 이 부분은 따로 나와도 되죠. exponential C 그리고 이 부분은 C로 따로 나와도 되니까 C2의 K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T는 C2의 KT 플러스 60 요게 이제 우리가 찾은 제너럴 솔루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T 맨 처음에 꺼냈을 때 오븐에서 케이크를 맨 처음에 꺼냈을 때의 온도를 30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값이죠. 초기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C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T0를 여기다 넣어봅시다. T는 0을 넣어보면은 C1 플러스 60이 뭐다? 300도다. 그러니까 C는 얼마다? 240도다. 24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C는 240이다. 그래서 T는 어떻게 바뀌어요? 240에 2에 KT 플러스 6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제너럴 솔루션이에요. 자, 그래서 T는 240에 2에 KT 플러스 60 이제 여기서 우리가 K를 찾아야 되죠. 그러려면 또 하나 조건이 필요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처음에는 300도였는데 10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됐다? 200도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T 10분 시간을 분으로 표시하면 이게 200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240에 2에 10K T가 10분이 지났을 때 플러스 60 요게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40에 2에 10K가 얼마? 140 그래서 2에 10K는 140 나누기 240 요걸 쭉 풀어보면 어떻게 된다? K는 마이너스 0.0539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T는 240에 2에 마이너스 0.0539 T 플러스 60 요게 이제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61도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T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게 60일이다 라고 해서 요 타임스 요 시간 T 스몰 T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뭐 106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풀면 되겠습니다. 요게 3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35번 문제. 35번은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이리호라고 아주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호수가 있죠. 이 이리호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이리호의 문제인데, 이 이리호에 오염물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염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물이 밖으로 빠지기도 하겠죠.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갈 때 오염물질이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 오염물질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탱크에다가
물 집어넣고 물 빼고 하는 문제랑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그래서 들어가는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현재 폴루션, 현재 오염 물질의 콘센트레이션, 오염 물질 농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염 물질의 양, 그렇죠? 그래서 현재 오염물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현재 오염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재 오염물을 Y라고 해봅시다. 현재 오염물을 오염물질을 Y라고 하면은 유니트 볼륨당 오염물질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450이 전체 125의 전체 용량이라고 했으니까 450분의 Y만큼의 유니트 볼륨당의 폴루션,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들어오는 폴루션과 나가는 폴루션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얼마고 나가는 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폴루션의 양은 들어오는 거 빼기 나가는 거,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폴루션의 변화는 들어오는 변화 빼기 나가는 거. 그래서 요 기본식으로부터 인플로우가 얼마냐, 그 다음에 아웃플로우가 얼마냐, 그거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로우는 얼마일까요? 인플로우는 일정하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일정하게.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인플로우가 175씩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175씩 들어오는데 그 175씩이 얼마만큼의 폴루션을 가지고 있다? 0.04%만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0.04%만큼의 폴루션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0.04만큼의 폴루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플로우는 175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폴루션의 변화는 인플로우 빼기 아웃플로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잘 읽어보면은 어떤 순간에 컨센트레이션은 0.04% 오염물질 0.04%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그런데 만약에 4분의 P만큼이 계속 인플로우가 생긴다면은 얘네들이 점점 깨끗해지겠죠. 폴루션이 점점 더 적은 물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점점 더 깨끗해질 텐데 이게 2분의 P까지 이렇게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인플로우는 뭐죠? 점점 더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죠. 깨끗한 게 들어오는 게 인플로우입니다. 그래서 175만큼의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175만큼의 물은 얼마만큼의 폴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4분의 P만큼의 폴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4분의 폴루션의 P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P는 0.04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175 곱하기 0.04% 나누기 4. 그러니까 얘는 1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둘, 셋, 넷, 4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플로우는 이렇게 돼요. 1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0.0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웃플로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웃플로우는 현재 있는 폴루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쵸? 현재 있는 폴루션이 얼마야? 현재 있는 폴루션은 450분의 Y죠. 그래서 현재 있는 폴루션만큼의 물 175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플로우는 이렇게 되겠고 아웃은 175의 물이 나가는데 현재 폴루션 만큼이 나간다. 현재 오염물질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요게 아웃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Y'은 인플로우 175 0.0001 빼기 아웃플로우 450분의 Y. 요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Y의 초기 값은 뭐다? 초기에는 얼마라고 그랬죠? 0.04%라고 그랬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돼? 0.04%가 400%가 총양 얼마? 450 만큼의 물에 녹아있는 양. 그래서 0.18 만큼의 폴루션이 초기에 이 125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초기 조건과
요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됐었죠? y 이렇게 되죠. y 프라임은 175 0.0001 빼기 450분의 y. 이걸 푸는 거예요. 450이 있으니까 좀 귀찮아. 그러면 양변 450분의 1을 뺄까요? 450분의 175.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숫자 빼기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변수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빼기 y분의 1 dy는 450분의 175 이렇게 되고 이게 귀찮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y는 그래서 문제를 쭉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익스포넨셜 y는 익스포넨셜 450분의 마이너스 175 t 요게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고 플러스 알파 이런 식이 될까요? 알파는 어디서 나온 놈이야? 요거 곱하기 요거 그쵸?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되고요. 요걸 쭉 풀어보면 y는 여기 c가 있네 조건상수. 그래서 c 2에 마이너스 3.889 t 플러스 0.045 이렇게 풀려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보드에 써가지고 글씨체가 너무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제 이 강의를 잘 따라하면은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거를 한번 눕혀놓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y0는 0.018 0.18이었네 0.18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0.18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을 이용해서 저희가 또 풀 수가 있겠죠. 조기값 C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1.5에 35번까지의 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거를 숙제 내기 아마 하루 전쯤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부지런히 문제 푸시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